세 번째 발제는 서울대학교 박미란 선생님의 사실과 모럴의 긴장, 차범석 역사 소재 희곡의 급작술 연구입니다. 발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제를 맡은 박미란입니다. 저도 사실 이게 완성을 못해가지고 아직 처음에 계획을 했던 것에 비해 좀 아직 완성을 못했는데요. 그래서 발표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앞부분은 그냥 그 차범석이 이제 사실주의 이제 극작가로 이해되었을 때, 사실 이제 그 방식을 그러니까 사실주의에 주목해 왔었던 이제 연구들이 선생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많았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초기 어떤 사실주의 극작술에서 이후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양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그것들을 이제 보는 방식이 이제 그 두 번째 페이지인데요. 산업 활동과 이제 연계 속에서 또 뭐 대중성이나 아니면 다양한 관객들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이거나 아니면 동시대의 어떤 과제 속에서 연극의 표현 방식을 확장하고자 했던 그런 것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그런 사실주의를 바라보는 차범석의 사실주의를 바라보는 방식에서 한편으로 이제 양식적 기법이 아니라 어떤 태도나 어떤 작가관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연구도 사실 상당히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연구의 경향에서는 기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사실주의 정신에 주목하면서 리얼리즘 연극관이 비추어 비사실주의적인 기법이 차용된다라는 점을 이제 짚어내고 있었습니다. 김경남의 어떤 연구나 최근에 그 산업활동 시기에 중점을 맞췄던 이제 국제연의 연구 등이 여기에 해당할 텐데요. 이러한 이제 이러한 시도는 유의미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차범석의 전체 작품 세계를 조망함에 있어서 그런 어떤 이제 형식적 변화의 근저에 흐르는 리얼리즘 연극관을 짚어낸다라고 하는 점과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제가 좀 던지고 싶었던 질문은 그런 이제 리얼리즘 어쨌든 연극관이 유지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서도 형식적인 변화는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그 사이에서의 발생하는 긴장이나 고민은 없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에는 그것이 이제 무리 없이 연속되는 리얼리즘적인 연극관을 유지되면서도 그 비사실적인 기법들이 그 안에 이제 무리 없이 이제 그 들어오는 지점에 좀 초점을 맞췄다면, 이 논문의 어떤 의문의 출발점은 사실은 그 사이 어떤 충돌의 지점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좀 주목한 작품은 1977년에 공연된 화조입니다. 화조는 77년 제1회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그다음 광장이 출품한 작품으로 차범석은 작가의 말에서 미모와 재능, 도기를 모두 갖추며 개화기 신여성으로서 천성을 꼽을 수 있었던 나혜석이 비참과 파멸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해야 했던 이 파란만은 인생 행로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비극의 주인공으로서 나혜석을 다루고자 창작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화조가 그러니까 차범석의 1970년대 작품들을 좀 살피다 보니까 화조가 상당히 좀 독특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그 어떤 연속성도 물론 있죠. 화조가 이제 나혜석의 삶을 다룬다는 점에서 1970년대 차범석 작품의 한 경향인 어떤 역사적 사건이나 실화를 다루는 경향과도 맞닿아 있고, 화조에서 활용했었던 시공간의 불연속적 구조나 배경막, 해설자적 인물의 활용 등도 70년대 폭넓게 나타나는 이제 지점이고요. 동시에 어떤 여성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억압이라는 문제제기 측면에서는 사실 이제 60년대부터 보여주었던 그런 여성의 성과 애정을 소재로 한 이제 작품 계열에 또 여성 예술가를 다룬다라는 측면에서는 공상도시, 장미성, 환상여행 등으로 이루어진 어떤 계열들의 연장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화조라는 작품이 차범석이 가져왔던 어떤 소재적이거나 아니면 문제의식의 측면에서는 이어져 오면서도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법들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1970년대 여타 작품들과 맞닿아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좀 화조를 꼼꼼히 읽어보니까 그 비슷한 시기에 다룬 혹은 비슷한 소재를 다룬 작품들과 분명히 다른 지점이 독특한 지점이 나타난다라는 그 점을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이제 그것이 차범석의 어떤 고민의 일단이 아니었을까, 그것을 넘어서고자 한 어떤 결과의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바로 이제 그 고민의 일단을 작가의 말에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차범석은 이 화조의 창작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지녀왔던 리얼리즘 연극관과 나혜석의 삶이라는 사실을 무대화한다 해서 오는 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제 그 나혜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모럴,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인물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실적인 측면이 자신이 다루는 어떤 모럴이라고 하는 측면과 이제 일치하지 않는 약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제 차범석이의 리얼리즘 연극관을 보통 이제 어떤 가치관의 정립, 인간형의 모색이라고 했을 때, 그 차범석의 리얼리즘 연극관이 어떤 모럴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아주 중요한 어떤 그 거점으로 삼는다라고 보이는데, 그것이 이제 그 작품성의 모럴과 나혜성이라는 실존 인물이 지닌 어떤 역사성 혹은 그 사실성이 충돌하는 지점을 차범석의 화조에서 그 충돌과 긴장을 느꼈고 그것을 어떻게 그런 새로운 어떤 극작소를 통해서 좀 벗어나 그걸 해결하고자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 논문의 이 논문의 어떤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서론의 마지막 단락 읽겠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 지점, 역사적 소재로 창작 세계의 범위를 확장하고 새로운 인물형을 부각하려는 과정에서 차범석이 기존 작품에서 보여주었던 사실주의적 정신의 모럴과 나혜성이라는 인물이 지닌 사실이 부딪히는 점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충돌을 넘어서려는 고민의 결과 어떠한 전략으로 모럴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사실을 담아내고 있는지, 이때 형식적 기법의 변화가 구체적인 극작술의 전략으로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네, 두 번째 장입니다. 화조는 총 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 1920년대부터 1970년대 현재라는 거의 50년이 넘는 어떤 긴 시간을 분절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로 이제 요양원에 있는 노년의 나혜석을 보여주고, 2장은 이제 1970년대 현재 나혜석의 삶을 이제 추적하려고 하는 어떤 기자의 어떤 추적부터 시작해서 중간중간에 나혜석의 이제 과거가 드러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근데 화조가 이렇게 장으로 여러 시간을 분절하면서 나혜석의 생애를 조직화한다는 점과 이제 짚어볼 흥미로운 점은 이 화조에서 사건의 발생부터 갈등의 전개, 사태의 전환, 클라이막스와 결말로 이루어지는 소위 드라마적 구성이라고 하는 그 구성의 형식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화자는 이제 현재의 이 기자가 과거의 나혜석 삶을 추적하는 포괄 구조와 이제 나혜석 삶을 펼친 내포 구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 구조가 이렇게 약간 분리되어 있어서 이 기자의 어떤 행동이 뭔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지점은 전혀 없습니다. 또 내포 구조에서의 어떤 갈등 구조도 핵심적인 사건은 이제 김우영의 이혼 요구고, 김우영과 나혜석의 갈등이 중심이 되지만 그것이 어떤 이혼 사건 이후에 무슨 어떤 사건으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단편적인,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시간대들을 이제 보여주고, 사실 이제 이전 시간대로 계속 돌아감으로써 사실 사건의 진전이라고 하는 점은 사실 약화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극작술의 방식이 사실 차범석의 사실주의 5, 60년대 보여주었던 사실주의 그 양식은 물론이고 70년대에 서사적 기법이나 플레이스백 등을 도입했었던 세시사와 왈츠나 오판 등 다른 작품들도 사실 드라마적인 구성을 이렇게 전형적으로 취하고 있다라는 면에서 화조는 차범석의 초중기 작품 세계에서 좀 분명한 어떤 좀 돌출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이 좀 이렇게 요약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차범석이 이 나혜석의 그 삶이 가지고 있었던 그걸 이제 그 나혜석의 어떤 사건을 드라마적으로 구성했다고 했을 때 반드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어떤 최린가의 간통 사건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부분들을 좀 최소화하고자 약간 그 어떤 드라마적 구성을 좀 피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이제 파리라고 하는 공간이 이제 나혜석의 어떤 예술적인 삶에서 중요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 화조 안에서도 나혜석이 이제 계속 첫 장면부터 노년이 된 이제 정신을 놓은 나혜석도 파리로 가야 해라는 말을 이렇게 되뇌이지만 파리는 결코 이제 무대 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린과의 사건이 어떤 김우영이 이제 이혼을 요구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고, 최린과의 사건이나 이혼 고백서 사건을 이제 중요하게 제시하면서도 최린은 무대 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장 핵심적이 될 수 있는 사건을 무대화하지 않고 나혜석과 최린과의 관계는 모두 이제 소문으로 후경화하고, 나혜석이 이제 김우영에게 나는 결백하다, 단지 존경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상당히 이제 그러한 소문이 난 것만으로도 명예를 실추시킨다, 약간 이런 식의 어떤 갈등을 만들어내고 핵심적인 사건을 이제 모두 소문으로서 이제 후경화시키는 것이죠. 약간 나혜석은 그리고 이런 김우영의 어떤 이혼 요구나 이런 것에 대응해서 남성이 여성에게 가해진 어떤 정조 의무의 불균등함을 지적하고 사회적인 편견과 억압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에 그치지만 심정의 토로에 그침으로써 이제 그것의 어떤 문제성에 이제 주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어떤 여성의 어떤 사랑이나 성이나 이런 것, 여성 예술가나 이런 것들 다루었던 기존의 작품들이 그런 성적 욕망이나 애정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것에 비해 최린과의 관계를 이제 욕망의 문제로 다루는 것을 피해갑니다. 나혜석의 애정 관계는 작품 안에서 김우영과의 신혼생활이나
아니면 이제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미 죽은 최순과의 어떤 환상 속에서의 만남 장면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나혜석을 이제 섹슈얼리티의 관점에서 다루는 것을 이제 벗어나고자 합니다. 사실 이러한 지점들은 차범석의 이전 작품과도 구분되고 나혜석을 다루었던 이제 다른 어떤 계열의 그러니까 다른 작가들의 작품들과도 좀 구분된다는 점에서 좀 독특한 지점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핵심적인 갈등을 약화시키고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소문으로 후경화함으로써 차범석은 나혜석의 모럴의 측면에서 비난받을 수 있는 지점을 피해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과정에서 나혜석의 주체적인 행동이 약화되게 되니까 가부장저에 맞서는 신여성으로서의 성격, 어떤 차범석이 사실 드러내겠다라고 처음에 작가의 말에서 얘기했었던 성각자적인 면모는 약화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나혜석의 어떤 고통을 세 번째 장에서는 나혜석의 고통에 주목하는 그 지점을 좀 다루어 보고자 했는데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화조에서는 나혜석이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사건이나 행동 혹은 나혜석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 나혜석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장면은 소략합니다. 그 대신에 나타나는 것은 결국 나혜석이 어떠한 고통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그 고통의 시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말년에 특히 이제 처지에 대한 동정과 연미, 예술가로서의 집념을 지닌 나혜석이라는 인물형을 제시하는 데 이제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요. 이제 1장에서부터 나혜석을 이 화조가 재현이 내는 방식은 그가 얼마나 불쌍한가, 노년에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데 이제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 한편으로 이 기자나 이제 그 나혜석에 대해 논평하는 화가 이승만은 나혜석을 이제 시대와 불화하면서 희생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나혜석의 어떤 동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인물의 숫자 자체가 그 인물 구도에서 적고 오히려 이제 그 인물을 이제 불쌍하게 보도록 만드는 어떤 전략들이 오히려 이제 극대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 이제 나혜석에 대한 어떤 사회적 처벌을 형상화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화조에서 드라마가 약화된 자리에 남는 것은 이제 고통받는 개인의 상황과 내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조는 작품의 시작과 끝에서 가족에게 소외된 상황에서 경제적, 신체적으로 쇠락한 말년의 나혜석의 모습과 무양보자로 쓸쓸히 죽음을 맞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이를 생기있고 화려했던 젊은 모습과 대조함으로써 나혜석의 삶에 대한 관객의 충격과 연민을 유도해냅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시절의 나혜석을 형상화하는 장이나 이혼 이후의 모습을 다룬 장 또한 경제적 어려움과 자식에 대한 그리움 등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중점적으로 담아냅니다. 나혜석의 형상화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개인 또는 예술가로서의 패배의식과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혜석의 인물형에서 가장 강조되는 지점 바로 이제 자존심 혹은 그 패배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때 나혜석의 자존심은 예술에 대한 집념과 연결되어 등장하는데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예술가로서의 어떤 그 예술가성과 연결되기보다는 왜 재기해야 하는가, 왜 다시 그림을 그려야 하는가를 자식을 만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제 모성과 연결을 함으로써 관객들이 나혜석을 좀 긍정적으로 보거나 연민을 가질 부분들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화조는 나혜석의 인물형을 가부장제와 싸우는 인물로서보다 예술가로서 제시하고자 하며 예술가로서 이제 집념이 이제 자식에 대한 애정으로 수렴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대적으로 좀 새로운 극작술의 장면 지점에서 좀 흥미로운 점은 차범석이 이런 나혜석의 욕망을 시각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배경막과 자료의 제시를 활용하는데요. 근데 이러한 어떤 이제 배경막은 단순히 이제 그게 시공간을 그 지시적으로 설명했을 때 드러나기도 하고 분위기를 드러내거나 나혜석에 대한 실제 자료를 보여주기 위해 그 배경막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정말 시각적으로 무엇이 제시되고 있는가를 보았을 때 그게 진행되는 동안 이제 배경막에는 젊은 날의 나혜석의 사진, 전시회 그림, 단란한 가족 사진, 그리고 화사한 양장 사진 등이 투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혜석의 사진과 그림이 1차적으로 관객에게 나혜석에 대해 실증하는 자료의 성격을 지니며 전시 공간의 배경 설명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이제 무엇보다 좀 주목할 만한 점은 이 투영되는 사진과 전시의 그림이 나혜석이 이제 욕망하는 것과 관련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혜석이 욕망하는 예술가로서의 지위와 자식과의 만남은 모두 이제 배경막에 투영됨으로써,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는 나혜석의 어떤 고통받는, 그러니까 부재하는 어떤 고통받는 어떤 현실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어떤 일종의 어떤 환영이라고 할 수 있죠. 배경막은 사실 관객의 눈에 실제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어떤 무대 위에서는 도제하고 일종의 어떤 시각적 환영으로서 그 나혜석의 욕망을 이제 어떤 그 환영의 어떤 지위를 갖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점이 좀 의미 있는 지점이라고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박탈당한 무대 위 나혜석이 현재 상태와 대조됨으로써 그러니까 그 어떤 부재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 그러한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보입니다. 화조는 이승만의 입을 빌어 아내이자 어머니로서의 진실과 예술가로서의 진실의 층위를 나누고 예술가로서의 삶을 부각하고자 하지만 나혜석의 욕망의 층위에서 볼 때 이 두 지점이 사실 구분되는 것이 그러니까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연결되어 있으며 예술가로서의 삶을 부각하는 방식이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배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제 나혜석이 이제 오빠인 경석에게 우영을 설득해 줄 것을 요청하며 현모양처가 되겠다. 그이가 요구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겠다. 그림 그리는 일과 아이들 일에만이라고 말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예술가로서의 역할과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아내로서의 역할과 사실을 배치되지 않는 궁극적으로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제시됨으로써 나혜석의 어떤 예술가성이 어떻게 그 당시 가부장제나 이런 것과 대립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한계를 지닌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화조에서 나혜석에게 어머니로서의 삶과 예술가로서의 삶이 같은 층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에 나혜석에게 가해진 사회적 처벌 이후 그 두 욕망을 박탈당하고 좌절하는 인물의 고통이 이제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혼 이후의 장면에서 예술가로서의 정체성도 예술가로서의 목표보다 아이들을 만나기 위한 것으로 환원됨으로써 모성의 좀 더 근본적인 욕망의 층위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성에 대한 강조가 나혜석의 고통을 부각하고 관객들에게 좀 동정적인 시선을 갖게 만드는 멜로드라마적 장치로서 기능하지만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은 약화되는 결과를 이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장입니다. 네 번째 장은 아직 미완인데요. 이제 2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화조는 장별 구성을 취해서 장마다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을 배치하며 불완속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과거의 교차라는 기법은 서범석의 이전 작품들에서도 발견되는 것이지만 화조는 이 시간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보다 정교해질 뿐만 아니라 이전 작품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합니다. 사실 이제 차범석의 작품 체계에서 이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는 극작술은 회상의 플래시백으로 시작을 하죠. 열대어, 장미의 성, 밀지의 태양 등에서도 현재를 중심으로 하면서 때때로 이제 과거를 설명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환상여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장별로 구성이 되면서 현재, 과거가 이제 교차되면서 대립되는 현재와 과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에 비해서 화조는 장별로 시간대가 달라지면서도 그 중심이 되는 시간대, 뭐 현재가 중심이 된다든지 현재와 과거가 대립되어서 대립하는 약간 이런 방식이 아니라 개별장 안에 어떤 현재와 과거를 병존하는 방식을 활용해서 이전의 극작술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대 위에 두 개의 시간대를 병존하기도 하고 배경망을 통해서 이 하나의 시간대가 서서적으로는 보이는 것 같아도 무대와 이 배경의 어떤 시간이 서로 구분됨으로써 그러니까 하나의 무대가 서로 다른 시간을 품고 있는 그러한 어떤 방식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장에서 1944년 청운 요양원의 시점과 무대 위에 투영되는 나혜석의 젊은 시절의 사진은 이 비동시적인 시간대를 관객에게 함께 제시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장에서 이제 1970년대 현재 이승만과 이 기자가 이제 나혜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승만이 이제 과거에 나혜석이 나를 어떻게 찾아왔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무대 한켠에 이제 42년의 만남이 펼쳐집니다. 6장에서도 이제 37년 나혜석이 이혼 후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그 6장의 후반부는 나혜석이 회상하는 1924년 안동에서의 이제 사건이 제시됩니다. 이처럼 화조에서 차범석은 장별로 시간대를 구분했던 이전의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장 안에 복수의 시간대를 겹쳐놓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 과거의 병조는 인물들의 말하기 방식과도 연결되어 제시되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2장에서 과거로의 이동이 이승만이 이 기자에게 나혜석이 자신을 찾아온 일화를 말해주면서 시작이 되고 8장에서도 이 기자가 나혜석이 수덕사에서의 어떤 김일엽이 찾아온 일화를 관객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이런 이승만과 이 기자가 나혜석에 대해 혹은 타인에게 혹은 관객에게 전달해주는 어떤 보고의 형식 속에서 과거가 펼쳐집니다. 즉 이런 방식은 그간에서 청자가 전제되고 있고 그리고 이때 이들이 발화하는 내용은 모두 이제 나혜석의 몰락하고 초라한 모습에 해당합니다. 반면 6장에서 나혜석이 이제 자신의 어떤 패배감을 토로하면서 행복했던 과거를 떠올리는 장면, 혹은 7장에서 전시회 도중에 이제 최순도와의 어떤 과거 대화를 펼쳐지는 장면이 펼쳐지는, 그러니까 나혜석이 등장하는 장면에서의 어떤 현재와 과거의 병조는 나혜석의 어떤 개인적인 기억에 접근하는 것으로서 청자가 없고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는 장면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청자가 없다라는 면에서 나혜석의 고립감을 강조하는 효과를 발휘하며 또 이것은 이제 행복했던 시절 혹은 사랑했던 사람을 기억하는 것으로서 나혜석의 실패한 모습을 조명하는 앞선 장면들과는 구분이 됩니다.
또 한편 이제 배경막의 분위기의 면에서 활용이 되는 경우도 제피지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먹구름이 가득한 장면이라든지 이혼을 통보받은 이후에 착잡하고 흥미로운 분위기의 색채라든지 신혼생활을 떠올리는 장면에서의 보랏빛 문이라든지 이렇게 배경막이 어떤 분위기로서 형성되는 모든 장면들은 나혜석의 어떤 심리와만 관련됨으로써 그러니까 나혜석의 심리는 다른 인물들과는 소통되지 않고 오직 그것을 인지하는 이제 관객과의 어떤 소통 관계 속에서만 그 심리가 지각이 되는 그러한 이제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배경막의 활용도 단지 어떤 분위기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나혜석의 어떤 소외감, 나혜석의 어떤 고립감을 이제 드러내고 이제 관객과 다른 인물과의 나혜석의 어떤 소통 관계를 차단하면서 동시에 나혜석과 관객과의 어떤 소통 관계를 강조하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방식으로 활용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그 뒷부분은 제가 작성을 하지 못했는데요. 사실 이게 논문이 아직은 미완인데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나혜석의 어떤 사범석의 70년대 어떤 역사적 사실들을 이제 길어낸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그가 지녀왔었던 어떤 그 리얼리즘 연극관이 지녔던 모럴이라고 하는 부분과 이제 충돌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새로운 어떤 기법으로서 그 충돌의 지점들을 담아내고자 했는가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완하면 요 화조에 대한 분석도 좀 더 보완을 하고 다른 어떤 역사 소재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충돌의 지점들도 좀 더 보완해서 논문으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해석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던 모럴과 실제 인물의 삶을 형상화했을 때 어떤 충돌되는 지점이 그의 극작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좀 흥미로운 또 어떤 재해석인 것 같습니다. 이따가 토론에서 미진한 부분들은 다시 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